관련해서 경호처에서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준 이유가 영부인 행사도 비밀 유지가 아니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무슨 비밀 유지가 필요할까요? 관련된 핑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골 때려. 네. 부인한테 자, 왜 12상 비화폰을 주나? 내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비화폰 사용 기록이 확보가 됐는데요. 경호처는 기존에는 확인을 거부했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MBC에 최초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영부인으로서 별도 행사 중 비밀 유지를 위해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보면 주요 보직자의 안전한 통화용 공용 휴대폰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민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비밀 유지를 위해 지급했다라고 하는 이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김충식이도 뒤져보면 한 대는 분명히 받았을 왜 거야. 최은순이도. 그러니까 오빠도. 왜 말레이시아에 있는 남동생은 아, 이게 국제통화도 되는 거야? 해외도 해외 로밍도 되는 건가?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새끼들이, 행정적인 또는 군이나 이런 데서 보안 유지가 필요한데 필요한 폰들을 이렇게 멋대로 갖다 썼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내가 비화폰을 써도 상대방이 일반 폰이면 걸리잖아요. 걸리잖아. 통화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무리하게 비화폰을 썼냐? 나는 이 김건희 특유의 직접 전화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전화를 돌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놓으면 진득하니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김건희 성격상 부탁해놓고 지가 또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 비화폰을 받았다는 이유는 비화폰을 나누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잖아. 민간인한테 전화했다는 게 아니고.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비화폰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민간인인 영부인인 김건희하고는 사실 통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면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비화폰으로 2번으로 오면 이거는 영부인이니까 꼭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술집 여자 아니에요? 라고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야. 비화폰은 대통령, 청와대 참모직, 고위급 공무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외교관, 그다음에 뭐 국정원이나 경호처 이렇게 특정 국가기관 이런 사람들만 비화폰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 들으면서 왠지 지금 언급하면 모두하고 김건희가 다 한 번씩은 통화해봤다. 내 말이. 500원 걸겠습니다. 군 지휘관이나 국정원 이런 데도 통화했을 것 같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한테 다 전화번호를 이 번호는 비화폰 중에서 중요한 번호예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끊고 보니까 방금 댓글에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었네요. 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가 있을 때 최혜병 사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잖아요. 한밤중에. 맞아. 근데 그때도 비화폰이었다는 거야, 윤석열은. 근데 김용현은 비화폰이 아니었던 거죠. 맞아. 윤석열 맞아요? 전화한 사람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이제는 암소 모르겠다. 햇살 같아가지고 한몸 같아가지고 누가 전화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어찌 됐거나 서방도 있는데 서방폰도 있는데 서방폰을 냅두고 내가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 해갖고 비화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번호를 널리 알려서 내가 전화하면 특별히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받게 하라 라고 지침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 무명님께서 콜걸 폰 24시간 대기. 실제로 그렇네. 프랑스가 뭘 알고 있었네. 르몽드가 알고 한 얘기였어. 선지자였네. 콜걸이라고 콜이 얘기한 게. 그 콜이었어? 그 콜이었네. 비화폰을 얘기한 거였어요, 르몽드는. 참. 야 이거는 진짜 르몽드 특파원 혹시 안 듣고 있겠지만 누구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야, 니들 콜걸 그 콜걸이었다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자료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무덤 같아졌는데
이걸 이제 정진석 실장이랑 거기 총무비서관이 했다는 거는 밝혀는 졌는데 네, 윤재순. 윤재순이 했다는 거는 수사 이제 들어가죠. 그 명령을 야. 받은 사람 증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물건을 없애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을 간 A씨는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을 했는데 그 내부 방침의 내용이 이거였대요.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 라는 그러니까 내용이었다는 지금 겁니다. 대통령실 PC는 방첩사가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 두면 찾아서 혹시라도 포렌식 할까봐 아예 PC를 군대로 옮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에 지금 이 대통령실 PC가 있다는 거야? 아니 얘네들은 보안 규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이제 완전히 파쇄를 했겠죠. 디가이징을 했든 아니면 하드 자체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박살을 냈든 이미 없앴겠죠. 대선 2주 전이면 지금 계산하더라도 거의 한 달 전인데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폐쇄 같으면은 여기 업체에다 문의하면 파쇄기랑 이거 갖고 와가지고 출장 서비스도 해주거든요. 근데 굳이 방첩사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렇죠. 밖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없애야 할 내용이 그 안에 드글드글 했다는 거잖아요. 없애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짓을 했다는 걸 안 들키고 싶었기 때문에 돈 안 되는 방첩사를 부른 거야. 대통령실 기록물은 공공 기록물이고 그다음에 군이 지금 민간에 개입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군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는 못하고요. 서류나 뭐 이거 파일 같은 거 지우는 거는 먼저 하세요. 그거 다 하시고 나면 모니터랑 PC는 우리가 갖고 가갖고 없앨게요. 지금 이렇게 업무 분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켜도 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 시켜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겁니다. 이미 탄핵이 됐고 이미 이런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가 주도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사령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그 방첩사가 대통령실이 불렀다고 또르르 하고 또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군이 민간 통치 시스템에 개입한 거는 이거는 헌법적 원칙에 이거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대가리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실무진도 와.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제 없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민간, 그것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이런 불법적인 작업을 하는 거를 결제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조사해봐야 돼. 이쪽은 이거는 결제를 안 받고도 사령관이 없어도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이미 대통령실과 방첩사에 있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자들 역시 내란 공범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이 대통령 비서실이 내란 공범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다 잡아 쳐놔야 돼. 이거. 다 잡아 쳐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과정 중에 생겨난 이제 컴퓨터부터 뭐 모든 게 다 돈 아니에요, 결국은. 아, 그럼요. 세금으로 산 비품인 국가 건데. 기록물도 도난이지. 여기에 관련된 건 100% 네가 사내. 진석이 네가 사재로 사내. 반드시 그 돈 받아내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